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리네요. 추적추적 하루 종일 비가 또 내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제가 덧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좀 센티해지셨는지, 지금 시세가 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댓글 좀 보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지금 1,300만 명 돌파를 했고요. 하루 기준으로도 지금 전 세계 이제 23만 명. 예. 와, 정말 이게 숫자로 보니까 이게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한 1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6, 7만 명씩 하루에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3만 명,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정말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셀트론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음, 내용들을 지금 나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론의 홈페이지를 오늘 보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류를 위한 어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셀트리온 7월 그 문이 열린다 이렇게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시세도 짚어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임박한 시세라고 이제 임박한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음,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풀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장 마감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뭐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아시아권 증시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또 연중 최고치 이렇게 경신을 해주고 또 다우 나스닥 이제 다우 쪽하고 S&P 쪽에서 이제 기존의 컨텍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제조업, 뭐 정유화학이라든지 뭐 은행, 금융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도 그런 영향권 하에서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본 증시도 한 2% 상승했고요. 홍콩 증시 0.6%, 상해 종합 증시가 1.7%, 지금 굉장히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대만도 1% 오르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했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어떤 영향권 하에서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1% 상승하면서 강세장의 어떤 패턴을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약간 좀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종목별로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올라줬고, 보시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이렇게 올라줬고, 하이닉스 이제 강보합권. 네이버, 이제 언택트 대장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크지 않죠. 장중에 한 2, 3% 정도 빠졌다가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 주도주로서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이제 약보합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이 1.3%에서 그래도 이제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가장 어떤 강한 형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전기차보다는 약간 경기 민감 섹터 움직일 때 이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한 3% 넘는 상승세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두드러지게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현대차 3%, 삼성물산 뭐 건설 업종이잖아요. 예, 3%, 현대모비스 6%딱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KB금융 4%, 포스코 2%.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른 업종 그대로 같이 올랐어요. 예, 미국 시장도 약간 그 테슬라 제외하고는 기존의 주도주들 뭐 언택 뭐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은 약했는데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미국 흐름하고 동일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존 주도주들만 계속 가고 뭐 다른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뭐 이런 뭐 건설, 화학, 뭐 금융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강한 강세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키 맞추기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돼요. 근데 수익률 면에서는
주도 업종 자체가 3, 4배 이상, 대여섯 배 이상 더 높은 게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한 유동성 장세 그리고 강세장의 어떤 패턴이고요. 하지만 이제 주말에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듯이 주도주의 어떤 성격과 이제 학습 영상 올려드렸듯이 주도주의 교체는 없습니다. 주도주가 교체된다는 것은 이 시장 강세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트리플 업종, 언택,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의 주도주군들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인식하면서 섣불리 이제 뭐 은행이 가나? 이제 뭐 건설이 가나? 이제 뭐 철강, 화학이 가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르겠습니다. 교체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단기 구간마다는 이제 뭐 주도주군들이 조금 쉬면서 그런 쪽에서 뭐 한 2, 3일 동안 막 한 10%, 15%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 강세장의 어떤 시작과 끝은 주도주가 결정을 한다. 예, 그거 꼭 이제 주말에 못 보신 분 계시면 그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요 차트를 한번 좀 보면요. 코스피 이제 차트가 이제 위로 솟구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쪽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수급 쪽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 코스피 쪽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변화면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이제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냥 박스로 묶어가지고 시총 상위 20 종목을 나는 이제 오늘 한국 증시에 1,000억을 매수할 거야 하면 이걸 막 개별 주문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묶어놔요. 우량 종목들 뭐 각 섹터마다 아니면 시총 상위 20 종목, 30 종목 이런 식으로 박스로 묶어놓고 1,000억을 그 시총 순위대로 분배를 해서 매수를 해버려요. 매도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걸 이제 보통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라고 하거든요. 예. 프로그램 매매는 거의 대부분 이제 비차익 매매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보시면. 그러다가 오늘 1,700억 수준으로 꽤나 많은 어떤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변화의 어떤 시작점? 외국인 수급의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 증시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이번에는 크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중국이 신흥국 MSCI 신흥국 지수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면 중국 증시에 가면 신흥국 증시의 지수가 퍼포먼스를 내면서 가요. 그러면 신흥국에 대한 펀드 쪽으로 외국 이제 글로벌 투자들의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중국 쪽으로 가고 대만으로도 가고 한국 시장으로도 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가면 그냥 신흥국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유입을 맞이하면서 수혜를 보게 돼요. 수급적인. 그게 이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주도주 섹터가 이제 강하게 치고 있지만 다른 업종으로도 이게 분배돼 가지고 같이 좀 들어오는 영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경기 민감 섹터 뭐 자동차, 화학, 정유, 뭐 건설, 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오늘 들어온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강세장이 굉장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까지 점차적으로 좀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수급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저는 했고요. 코스닥 쪽 보면 더 강하죠? 역시나 여기 이제 바이오 움직이니까 오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치료제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쪽이 이제 제일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사실은 전통적인 뭐 HLB라든지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헬렉스미스, 메지온, 뭐 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팜 이쪽은 오늘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수혜를 보는 바이오 업종에서 그런 관련주가 이제 수급이 몰리고 상승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거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요걸 넘어서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이러다가 한 번씩 푹 튑니다. 그걸 툭 튀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캐파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압도적인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고 거기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붙어버리면 뭐 비중으로만 치더라도 몇 퍼센트입니까? 네. 합치면 지금 7%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주고 하면 비중이 한 10%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죠. 지수에서 10%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푹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1000포인트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큰 조정 없이. 예. 그래서 지금 7월 달이 이 셀트리온이 이제 인류를 구원할 어떤 문을 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모멘텀들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실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시즌 비롯한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 뭐 녹십자나 신풍지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야, 셀트리온도 이게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는 단연 대장인데 사실 제가 대장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그런 종목 비해서 시세가 약하고 최근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치는 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속 시원히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급 한번 보면요. 외국인들 오늘 거래소에서 이제 1000억 정도 순매수, 기관들이 한 20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오늘은 개인들이 예, 거의 한 3000억 가까이를 좀 매도하는 그런 어떤 형태였고요. 코스닥은 큰 어떤 수급 변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는 아까 이제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매수세로 좀 돌아섰다는 부분, 예, 그걸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예, 코로나 이제 치료제나 백신, 오늘 이제 제넥신도 이제 꽤나 이제 움직여졌죠. 예, 이게 아직 뭐 본격 움직인 건 아니니까, 예, 3.8% 정도 앞에 매물 정도 흡수하는 그런 형태, 예,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밑꼬리 딱 붙이면서 예, 위로 다시 막판에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임박한 어떤 시세가 지금 느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예, 블록들 때문이에요. 블록들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하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조금 다른 어떤 그룹주 대비해서는 시세가 좀 탄력이 약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이렇게 끌어올려지거든요. 예, 셀트론 그룹주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지금 뭐 문제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오늘 막판에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그냥 옆에서 횡보하면서 하락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좀 지칠 수 있거든요. 보유자 입장에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영상 만들어 드린 게 주식을 하면서 저도 그동안 굉장히 이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시세 변동에서 많이 지침을 느끼거나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놓친 경우가 많았어요. 예, 던져버리거나. 그래서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큰 그림 하에서 전략을 세워서 자신의 어떤 성향의 어떤 뭐랄까 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방법, 예,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 스스로만의. 그래서 어, 하루하루의 어떤 시세도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셀트럼 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주말에 조금 제가 그런 내용을 만들었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 정부 하는 대로 순응하고 따르라.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중앙은행 하는 대로 순응하고 따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따르기 시작했더니 시장에서 뭐랄까요, 큰 어떤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큰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케어 지원 정책 한번 보세요. 정리된 이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쪽 보십시오.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 기준 마련. 네, 보십시오. 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칼을 갈고 이쪽에 굉장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보십시오. 뭐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런 것까지 열어주고 한시적이지만, 예.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보시면 방역 장비, 진단 장비, 국산화 고도화 지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이제 큰 시세 분출을 했거나 추후에 이렇게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떤 도움을 받게 됐던 어떤 분야를 보면 정책적인 지원들이 선행됐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정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진출하는데도 그렇게 좀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좀 그럼 댓글들을 한번 제가 캡처한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호재와 셀트의 호재 주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셀트의 호재는 시장에 왜 반영이 안 될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의 호재는 너무나 많죠. 뭐, 뭐 제가 이제 항공모함을 꺼내면서 야 이렇게 호재 많은 기업도 찾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 예, 시장 어떤 흐름의 어떤 호재들,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호재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주가가 이 정도면 뭐 몇 배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시총을 다 합치면 거의 60조 넘잖아요. 지금 64조? 65조 정도 되겠네요. 네, 6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게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어떤 호재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누적을 해놨다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재료가 빵 터졌을 때 위로 솟구치는, 네,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게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총 큰 종목들, 네, 그리고 시총이 컸던 그런 어떤 주도주군들, 옛날에 뭐 화장품의 뭐 아모레 퍼시픽이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2017년도로 치면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셀트리온이, 예, 그런 국지간 어떤 내용들이 한번 터질 때 솟구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이격을 너무 벌리면서 뭐 휴마시스처럼 급등주의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썸 해놨다가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인간 임상 들어간다든지 뭐 진단 키트가 출시된다든지 갑자기 영국에서 램시막 그거 약물 재창출 임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호재가 팡 떴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단계 확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사야지 했던 사람들은 아예 못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지쳐서 있네. 딴 거 지금 급등한 거 저런 것들 좀 거래했다가 나중에 들어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탑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주의 특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최근에 이제 매수하거나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성격을 좀 이해하고 그냥 엉덩이를 무겁게 이쪽에 붙이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나아요. 그래서 호재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서 반영되기보다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몰라요. 예,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한 종목들을 딱 그렇게 올라갈 만한 타이밍 근방에서 사놓거나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타이밍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스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주가 정말 질질대네요. 몇 년째 투자하고 있지만 요새는 벽날 듯. 호재가 있어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호재가 많은데 못 올라가니까 이런 기분들이 감정들이 좀 솟구치시는 것 같은데요. 진단키트 왜 휴마시스 줘서 주가 부양도 안 되고, 네, 신 박사님도 답답하실 텐데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임상 성공 못하진 않겠지만 못하면 뻔하겠죠. 정고점까지 참고 있어야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정고점은 돌파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예, 정고점을 돌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볍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 정고점 전까지가 조금 느릿느릿하게 매물도 소화하고 뭔가 좀 그런 기간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전고점을 이제 이러다가 이제 부근에서 이러다가 돌파하면 그 뒤로는 진짜 가볍게 날아갈 수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여기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여기 전고점 라인을 한 방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완전히 솟구치면서 가볍게 날아가 버리죠. 매물대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장주만 보면 돼요. 셀트하고 비교할 만한 종목은 뭐 시총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예. 대장주군만 비교하면 돼요. 시즌 보십시오. 전고점 라인 돌파하니까 더 가볍게 솟구쳐 버리죠. 예. 약간 성격이 틀려요. 시총 규모 자체도 좀 틀리긴 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비교 대상 자체가 뭐 없는 편이니까. 예.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전고점 라인을 지금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소화하는 어떤 구간들.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예, 돌파를 해버리면 굉장히 가볍게 날아갈 수도 있다. 왜냐면 뭐 널려 있잖아요. 뭐 호재가. 예. 그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서는 안 돼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는 준비가 돼야지 또 갈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유,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 또 시장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퍼즐이 맞물려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강세를 보이는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이게 기존 이제 주도주잖아요. 지금 주도 업종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오늘은 뭐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예. 주목받으려면 이 업종 자체,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가장 그날의 또 주인공이 돼야 수급이 몰리면서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미국 시장,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제 바이오, 뭐 전기차, 뭐 언택트 이런 어떤 대장주가 주목을 좀 받지는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소 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시세였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프롬미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주식 초짜인데 셀케의 경우 많은 호재들이 공개되고 있는 시점에 삼형제 중 제일 걸음이 느린데 세력과 공매 때문에 그런 건지 개인 매수량이 거대해진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 경험에 빗대서 시원한 방송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셀트리온이 안 가고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왜 이리 안 가냐, 왜 이리 안 가냐, 예,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 5월 달에 셀트리온 옆으로 기었잖아요. 안 가고. 그렇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습니까? 4, 5월 달에 이제 상승했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음목 밀리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해피했고, 셀트를 들고 계신 분들은, 예, 굉장히 그 앵그리한 어떤, 예, 분위기가 좀 연출됐는데요. 또 지금은 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 그 그룹주에 대해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결국은 이 한 몸이거든요. 괜찮아요. 한 어떤 종합 제약 회사로서의 어떤 한 몸을 지금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합병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은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지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기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느끼는 이런 감정이 나중에는 또, 예, 다른 종목 주주분들이 또 느끼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들고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질문이 많습니다.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다. 역시나 이제 화끈하게 왜 못 날아가고 빌빌대느냐. 예. CJ나 녹십자, 제넥신 다 날아가는데 셀트리온 그룹은 왜 찔끔찔끔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예, 녹십자는 같은 호재인데
셀트는 왜 하락이냐. 오늘 장초반에 좀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날씨도 꿀꿀하고, 예, 호재가 이래 많은 기업들이 왜 이러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종목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안 움직이는 주식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안 움직여 본전만 오면 비중 확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로 가야겠어요. 네. 뭐 제가 매수 매도 의견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구간은 저는 분명 큰 시세를 앞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라리님 그동안 약간 좀 마음고생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또 휴마시스로 이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이제 수익 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동안 이제 주가 지지부진할 때 이제 좀 투자를 하셨는데 뭐 이제 플러스권 올라오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좀 내주고 또 이제 앞서건 뒤서건이 했기 때문에 그룹주 내에서는 사실 뭐 주주분들 너무 마음을 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분히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좋은 어떤 댓글들, 또 힘이 되는 댓글들 올려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원칙매매님께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제 유튜브를 또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취지가 뭐 결국은 많은 분들과 성장주를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해서 복리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함께 누리고자 함이잖아요. 예,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뭐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이런 말씀들 또 이제 동행하는 어떤 말씀들이 참 고맙고요. 또 힘이 되고 저도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예. 서로 이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고받으면서 더 커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제가 더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주식시장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 공존하지만 분명한 팩트와 흐름 그리고 히스토리를 통하여 설명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 박사님은 탁월합니다. 주말에 이제 올려드린 큰 그림을 좀 보는 주도주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좀 뭐랄까 그동안 계속 고민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딱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시세나 이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큰 그림을 보고 갈 때다. 이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뿐이 아니라 주도주에 대한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다른 어떤 종목들을 이제 투자하거나 거래하실 때도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좀 예, 주말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이 정말 그 본격적인 시세가 좀 분출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의외로 좀 저에 대한 악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없는 내용을 좀 지어서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말의 영상이 기존에 이제 차화정 섹터의 7공주하고 대비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이제 주도주라고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순위 지금 4위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순위 4위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2.7%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지수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 영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로서 당연히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로서 악성 댓글을 남기신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큰 그림 하에서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특정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업종 내에서 이제 어떤 큰 어떤 플루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주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스탠스를 가지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요.
뭐 여기서 뭐 세를 불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과 전략들을 또 분석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제 역량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성 댓글, 안티, 뭐 논리가 좀 없는 그런 인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 이 공간에서 이제 온라인 공간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즐겁고 긍정적이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다독여주고 또 시장이 막 급락했을 때는 또 위로와 격려도 하면서 굳건하게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나아가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성 댓글이나 인신공격 그런 것들은 좀 삼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진단키트 관련된 셀트론의 어떤 이슈들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7월 중으로 이 셀트론에 이제 두 가지 진단키트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사실은 뭐 한 2분기 정도가 피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즌의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급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공기로도 전파되고, 예? 변이가 지금 발생하면서 백신을 만들어도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좀 무용론도 지금 솔솔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진단키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론의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주목도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휴마시스, BBB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조만간 출시 예정이잖아요. 예,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 BBB 같은 경우는 그 셀트론과 같이 이제 진단키트를 이제 만들어서 조만간 출시 예정인데요. 이제 유럽 인증은 지금 받은 걸로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시가 굉장히 임박했고 모든 준비는 거의 완료됐다고 회사 측에서도 6월 달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 B, 요 코비드19 항원 S라는 요 진단키트 BBB와 함께 만드는 진단키트는 10분 이내에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면봉을 가지고서 혈액이 아니라 이제 비인두 면봉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타액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계를 이제 가지고서 휴대해 가지고 어디서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 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BBB와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 항원 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제 C 인증 신청을 마쳐서 6월 중에 인증 완료될 예정이며 완료된 건 같고요. 7월 중 이제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뭐 언제 이제 출시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임박한 시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출시가 된다면 임팩트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시 전에 지금 이 호재를 뭐 휴마시스라는 약간 좀 중소형주긴 하지만 그 종목이 거의 다 받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시세가 이제 출시가 되면 아마 셀트론 그룹주 쪽으로 시세가 옮겨 붙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셀트론은 이제 비비와 공동 개발한 이제 항원 POCT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감염 초기 환자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항원 진단 키트의 장점에 기존의 신속 진단 키트 수준의 신속성과 분자 진단 수준의 높은 민감도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제품 테스트에서도 20분 만에 이 RT-PCR 대비해서 95% 이상의 높은 민감도를 보여줘서 현존 코로나19 관련 신속 진단 기기 제품 중에서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정말 출시가 지금 된다면 기대를 굉장히 모아질 것 같고요.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 데로 지금 수출하게 되면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 비비비하고는 요 코로나 진단키트뿐이 아니라 향후 항암제, 면역치료제 이런 쪽으로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이 진단 쪽으로 진출하는 어떤 원년과 이제 시점이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사업 부문으로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하고 이제 협업인데요. 휴마시스는 이미 전 세계 40개국에 이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항체 진단.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항체 기술을 더해가지고 셀트리온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 판매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간편해요. 임신 테스트기랑 비슷한 어떤 개념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선이 한 두세 개 그어지면 이제 양성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현재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도 국내 휴마시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6월 중 셀트리온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6월 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화 됐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6월 중에 뭐가 나올 건데 안 나오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이미 7월 달도 한 13일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뉴스가 안 나오니까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휴마시스와는 향후 RDT 플랫폼을 계속 공동 개발해 나가면서 셀트리온의 자체 항체 항원을 이용한 더 높은 민감도의 개선형 항체 RDT뿐 아니라 항원 RDT도 개발 공급할 방침이다. 항원 RDT는 저렴한 비용에 초기 증상자도 선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합쳐져 수요가 높을 전망이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휴마시스하고도 다른 분야까지 협업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공공진단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이제 국가 경제 부활을 위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기업이라는 느낌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류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볼 때 시간 되실 때 한번 차곡차곡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도 있고 정말 계획대로 나아가는 기업이구나. 굉장히 원대한 포부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향후의 미래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거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의 홈페이지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류 구원의 이제 셀트리온 7월의 문은 무엇이냐? 코로나 이제 구원의 어떤 기업이 되는 어떤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이제 항원 항체 진단 키트가 7월 출시 전망이 되고 있죠. 휴마시스 비비비아 방금 짚어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 국내 일상 진입. 근데 이제 유럽 임상도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지금 물밑 접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 분명 지금 영국이 가장 유력하죠. 영국 임상이 아마 동시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부분이죠. 램시마 이게 이제 영국 임상이 지금 치료제로서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내용들도 아마 조만간 어떤 형태든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렘데스비르가 사실 좀 효능면에서 굉장히 좀 약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데이터 나온 것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 램시마의 어떤 약물 재창출이
아마 그 대안으로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지금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161의 셀트리온 7월의 문이 활짝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주급하게 마음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또 되짚어보고 또 새로운 것도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이 엄청난 기업을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거 팔고 뭐 다른 쪽으로 가신다는 댓글 쓰신 분 보고는 좀 뭐랄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뭐랄까요, 시세가 터지지 않는 이런 어떤 구간들, 태풍의 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가면서 정말 빛나는 그 시장의 중심에서 활짝 피어오르는 빛과 같은 인류를 구원하는 셀트리온의 어떤 행보를 같이 한번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진짜 왕이 곧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바로 셀트론이라는 바이오의 왕 말이죠. 네, 월요일, 활기찬 월요일인데 비가 오죠? 비가 온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